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그 송기봉님이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제가 이제 금하고 은, 그리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는 같은 방향성을 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과 은은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 작년 8월 달부터 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률은 한 10% 정도 돼요.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암호화폐는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제가 보는 금 차트는, 먼저 일단 중요 라인에 지금 걸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고점, 지금 이 자리를 잇는 고점들을 연결을 해보면 이 저항에 지금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 지지받고 있는 이 라인들을 연결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돌파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 금 같은 경우는 이제 1314달러, 1314달러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반등 나온 거 가지고 금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딱 얘기를 하기는 뭐한 그런 상태예요. 애매모호한. 오히려 이제 차트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보이고, 그리고 이제 금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뭐였냐면, 암호화폐가 결과적으로 금이라든가 은을,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90년 만에 오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금분위제로 가야 되는데, 금분위제로 간다라고 해서 옛날처럼 뭐 금화, 은화를 이제 주고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디지털화된 금을 가지고 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돈의 가치가 금으로 다 이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금과 은 이제 좀 집중해서 맞춰서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건 제가 암호화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금과 은의 상승률보다는 암호화폐 상승률이 훨씬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보는 관점을 얘기를 해드렸고, 일단 차트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차트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은 예전에 이제 이게 지금 1833년도부터 지금 2000년도까지 거의 2000년도까지 금 시세 그래프입니다. 이때까지 보시면 일단 가장 중요한 때가 어디냐면 이 대공황 1929년 대공황이 있었을 때요. 이때 보시면 1온스당 20.67달러를 유지하다가 대공황이 지나고 1온스당 35달러로 이제 올라갑니다. 금의 가치가 올라가죠. 금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40% 정도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고, 이제 그게 보여지는 게 뭐였냐면, 이게 지금 그 달러의 그 소비자 달러의 구매력 오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대략 이제 1000에서 시작을 해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서 40까지 빠졌다. 40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그 경제 대공황 때는 근본이제를 어느 정도 떼어내면서 탈피하면서 여기서 달러 가치를 40% 정도 내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지금도 이때처럼 근데 지금은 일단 근본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이제가 아니라 일단은 신용화폐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그 달러의 화폐 가치는 일단 절대적인 금액으로 절대적인 그 가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 가치를 줄이면서 어떤 경제 상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때는 보시면 달러 가치를 여기 1000에서 시작해서요, 1020에서 시작해서 달러 가치를 600에서 경제 공황 때 800까지 거의 끌어올렸습니다. 800까지 끌어올리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1950년대 48년대 지나서 400까지 다시 거의 이제 반토막 낸 거죠. 이렇게 내면서 달러 가치를 이렇게 훼손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를 이렇게 다시 경제를 살려냈는데 경제 대공황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 결과적으로 돈을 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 이후에 경제 대공황 때, 죄송합니다. 2008년도 서프라임 때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어낸 돈의 양보다 훨씬 많은 돈의 양을 풀어내야 된다. 서프라임 때는 양적 완화를 기존 풀렸던 돈의 양의 4배 가까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풀렸던 돈의 양의 4배 가까이를 풀어서 이걸 극복을 했다라고 하면, 잠시만요. 예. 극복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금리를 뭐 제로금리까지 맞춘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네트워크 효과의 그 그래프처럼 결과적으로 한 16배 정도 풀어줘야지 달러를, 경제를 다시 이제 살릴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4%밖에 안 남은 이 돈의 가치는 거의 이제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없어진다라고 본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금으로 갈 수 있느냐. 지금 이제 결국 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이제 금으로 다시 갈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그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치 이전은 되겠지만, 당연히 이제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하면, 금도, 지금 금 차트도 당연히 이제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다시 보시면, 금 차트도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금도. 예. 죄송합니다. 보시면, 금 차트도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데 그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승 여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승 여력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많이 올라가야 2-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밖에 없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연합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가 어느 정도 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에 이제 힘을 실어주기는 미국이 자신들의 이제 패권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금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디지털 화폐로 해서 발행해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그걸 누가 이제 계속 체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는데 실제 이 발행한 화폐만큼 그러니까 금을 얼마만큼 채굴돼서 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만큼 화폐를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관을 확실하게 이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런던 뭐 금 거래소에서 한다, 그 일을 그게 아니라 이제 뭐 FED 페드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관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페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일반 대중들도 이미 페드는 못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과연 그거를 검증을 할 것인가, 누가 과연 금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양을 체크를 해서 발행된 그 디지털 화폐, 금을 패깅한 디지털 화폐를 믿어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또한 저는 이제 쉽진 않다. 물론 이제 뭐 나오긴 할 텐데, 당연히 모든 가치를 디지털화 할 것이기 때문에 나오긴 할 겁니다.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국가에서 정부 주도하에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금 쪽으로 이번에 만약에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에서 금이 주도적으로 가치 이전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얘기는 계속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 나오면 그때 추가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럼 비트코인 차트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달러 4시간 봉 차트고요. 지금 보시면 장중에 이제 하락이 나왔어요. 오늘 이제 아까 제가 영상 끝내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쭉 빠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여기 11월 25일 그리고 이제 12월 27일 이 저점을 잇는 추세선 하단부까지 딱 터치를 하고 일단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와 같은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이와 같은 역회된 숄더,
패턴을 다시 여기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다시 이제 왼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왼쪽 팔,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다시 또 오른쪽 어깨를 이제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 하락, 이 그 넥라인을 깨고 그냥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은 반등이 나온 상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일단 이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하면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신 이제 여기를 깨게 되면, 그때는 말씀드렸던 이제 전 저점 3150이죠. 3150, 그리고 뭐 3000달러, 뭐 그 이상도 이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다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고, 일단 그 전까지는 이 오른쪽 어깨 안에 갇혀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오른쪽 어깨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는 이제 이 상태가 적어도 이제 1월 말에서 길게는 2월 8일까지 이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1대 3.4가 돼요. 2월 뭐 8일 정도, 2월 8일 정도, 이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준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이제 분위기가 이제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씩 저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뺀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2월 8일까지 이 오른쪽 어깨 안에서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하방보다는 그때는 오히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다시 오른쪽 팔을 만들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변함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오스를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이오스 차트를 이오스는 이제 investing.com 차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도 이제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이에요. 아마 이오스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지겨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여기서 이제 충분히 수렴됐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위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완전 이탈된 상태에서요,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또 삼각 수렴을 하고 있어요. 삼각 수렴을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눕고 있는 길게 누운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 삼각 수렴의 중심은 지금 68,000 사토시를 중심으로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횡보하고 있으면서, 일단은 그나마 이제 고무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 이 보라색 이동평균선이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일단 돌려 세워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15일과 50일이 일단은 정비되어 있는 상태고, 대신 이제 그 위에 이제 120일,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 그럼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느냐?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달리 이오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5월 달에 먼저 한번 비트코인 그 BTC 마켓에서 고점을 쳤습니다. 보시면 이오스는 2018년도 정확하게 4월 달인 4월 말에 이렇게 그 BTC 마켓에서 오히려 이제 고점을 치고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 중에 작년에 이렇게 치고 간 종목이 없는데, 이오스는 이렇게 한번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조정을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지겨운 어떤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모습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저는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삼각 수렴의 꼭지점, 위치는 3월 11일이에요. 물론 이제 3월 11일까지 가지 않고, 이때도 보시면 이때 12월 26일인데 그 전인 한 달 전 11월 27일 날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삼각 수렴의 한 3분의 2 지점 정도인 한 2월 초쯤에는 이 수렴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아까 이제 2월 8일 날
2월 8일 날 제가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오스도 이 정도 위치, 2월 8일 정도 위치에서는 방향성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방향성은 좀 위로 보고 있어요. 예, 위로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한 코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로그를 적용해 보면요, 일단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락을 했어요.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하락 추세를, 하락 채널을 지금 이렇게 여기서 삼각 수렴만 해줘도 돌파가 되는 거예요. 삼각 수렴만 해줘도 돌파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다시 채널을 다시 이제 우하향하는 채널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채널로 저는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 하락 채널은 돌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예, 그리고 이제 리플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댓글 중에 멜로우님이 그 리플 차트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써주셔서 그 멜로우님 의견하고 이제 같이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멜로우님 의견은 뭐였냐면, 리플 같은 경우 지금 사토시,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요, 이 보시는 2017년 12월 7일 그리고 7월 30일 그리고 8월 이때 17일 고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11월 14일 이 저점 이렇게 있는 추세선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추세선, 이렇게 그려봤을 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삼각 수렴의 아래 하단부에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오늘 이제 장중에 살짝 이탈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뭐 삼각 수렴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 그런 상태이고, 일단은 121선, 지금 121선 맞고 양봉이 나온 상태예요. 121선 맞고 양봉이 나온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700 사토시랑 이 9,300 사토시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때도 보시면 이 8,700 사토시를 약간 벗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 박스에서. 근데 이제 하루 벗어나고, 이틀이죠, 정확하게. 이틀, 종가상 이틀 벗어나고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종가상 이틀 벗어나 있는 상태인데, 오늘 중에 뭐 종가 마감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다시 보내는, 다시 뭐 12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리플은 다시 이 박스 위로 올라와서 박스 안에서 좀 시간을 보내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플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사실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시간을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 지금 리플은 추세가 이미 15일 이동평균선이 꺾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시간을 좀 더 보내면서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강한 종목이 트론하고 이제 웨이브예요. 트론하고 웨이브. 트론이 좀 더 제가 강하다고 말씀드렸고, 트론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트론 보시면 지금 이제 보시는 오늘 트론도 꽤 큰 하락을 했어요. BTC 마켓에서 꽤 큰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했지만 보시면 지금 이 765와 이 752 라인이 굉장히 큰, 이제 이때 돌파할 때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돌파가 됐고요. 저항으로 이제 작용됐던 라인인데, 이 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고, 돌파한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750하고 이 지금 765, 이 사토시 가격이 750에서 765가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1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선, 제가 그린 이 15일 이동평균선에 따라 그린 이 추세선, 잠시만요, 좀 더 당겨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 이게 좀 추세선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추세선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좀 더, 예,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트론은 이 지금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 받은 거는
뭐 나쁜 그런 조정은 아니라 일단은 지금 15일 이동 평균선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번 쉬었다가 다시 가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웨이브인데 웨이브도 지금 보시면 그 저항으로 제가 이때 12월 31일 고점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저항으로 작용돼서 맞고 다시 또 이제 눌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된 상태에서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을 깨진 않고 있어요. 1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있고, 어떤 분, 잠시만요. 뭐였더라? 박재균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뭐였냐면, 그 웨이브 같은 경우 이제 50일 이동평균선보다 60일 이동평균선으로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제가 한번 60일 이동평균선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60일로 이렇게 고쳐보면요. 예, 60일로 고쳐보면 정확하게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동 평균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점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추세선하고 이동 평균선을 이제 병행해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웨이브는 오히려 이제 50 이동 평균선보다는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고, 그렇다라고 하면 60일 이동 평균선을 따라서 얼마만큼 잘 이제 상승을 해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 닿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15일 이동 평균선을 돌려 세우면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돌려 세우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저는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 그 저항은 87,000 사토시예요. 87,700 사토시를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87,000에서 89,000, 9만까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차트를 봤고요. 그럼 이제 뉴스 몇 가지 뉴스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investing.com 기사인데, 중국에서 제9차 암호화폐 랭킹 발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소도 퇴출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뭐죠? 그 거래소 퇴출하고 이제 ICO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금지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랭킹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보시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산하, 중국 전자정보 산업개발연구소가 34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순위를 발표했다라고 해서, 보시면 아까 이제 잠깐 차트 설명드렸던 이오스, 이더리움이 1, 2위를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순위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18위에서 15위로 3단계 올라갔고, 비트코인 캐시도 30위에서 28위로 2단계 상승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15위에서 19위로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51% 공격 받은 그거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결국에 이제 중국 정부도 뭐냐면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어느 타이밍에 이제 암호화폐를 다시 또 받아들일 건지 이걸 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뭐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하면 굳이 뭐 이런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산하에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순위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독일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무료 BTC 결제 지원. 최근 독일 최대 온라인 음식 배달 플랫폼 라이에 페란도가 결제 방식에 BTC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플랫폼 사용자들은 독일 내 13,000개 레스토랑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BTC 결제를 통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결제 방식에서 추가되는 6%의 수수료 또한 면제된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결제 방식에서 추가되는 6%의 수수료 또한 면제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벡터거래소 오픈하고요. 지금 스타벅스와 이제 벡터거래소가 연계해서 할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스타벅스에서는 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벡터거래소 그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제 벡터거래소가 이제 오픈하게 되면, 그리고 벡터거래소에서 이제 출시한 월렛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마찬가지로 이 스타벅스에서도
이걸 쓸 거고요. 쓸 거고 그 월렛을 이용해서 결제를 쓸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 독일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처럼 이런 식으로 수수료 할인도 적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이렌 오더를 쓰고 있거든요. 앱을 깔아서 쓰고 있습니다. 쓰면 그 샷 추가할 때 할인돼요. 600원. 원래 600원 샷 추가하면 내야 되는데 그 600원 할인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할인율이 거의 10%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결제를 하면 매장에서 줄 서서 결제해야 되고 사이렌 오더를 쓰면 자리에 앉아서 결제하면 되는데 거기에 샷 추가는 무료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안 쓸 이유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스타벅스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됐을 때 뭐 벡터 거래소에서 출시하는 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스타벅스 이용자들한테 준다라고 하면 이거를 안 쓸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최대한 사람들이 이제 쓸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스타벅스가 뭐 이벤트를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텀블러 같은 거 한정판으로 해서 이걸 이제 앱을 깔아서 뭐 했을 때 한정판 텀블러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분들이 스타벅스 많이 이용하고 다른 커피숍들한테도 스타벅스는 잘 되고 또 스타벅스에서 뭐 한정판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좀 대중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기사고 독일이 보면 지금 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난번에 이제 독일에서 여론조사 했을 때 뭐 40% 이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독일도 결국에 이제 만약에 유로존이 붕괴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독일의 그 증권 거래소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독일은 원래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안 움직이고 또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의 국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브렉시트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브렉시트가 와서 실질적으로 유로존이 급격하게 이제 붕괴된다라고 하면 그때 막 그걸 부랴부랴 이제 준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독일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그 증권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만들고 또 지갑도 그때 만든다고 했어요. 지갑도 만들고 모바일 버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결과적으로 이 시장을 지금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소식을 말씀드리면 그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혹시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좀 내용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올렸는데 그 리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서비스를 이제 중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28일날 발표를 했고 유동성 저하로 인해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며 사용자들은 오늘부터 30일 이내로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출금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리퀴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30일 이내로 출금을 해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 출금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된 기사를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제 마두로 대통령 지금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마두로 대통령과 그 과이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마두로 대통령이 이거 뒤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미 마두로의 중대 대응 경고, 마두로 과이도 군부 지지 획득 각축. 지금 일단 마두로가 군부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군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그 과이도를 이제 무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탄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국에서 경고를 했고 마두로는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자기네 편, 그 군부에 대한 어떤 그거를 행사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마두로 대통령이, 나과에 있는 파라마카이 기지에서 열린 군사훈련에 참가해서,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제 군대에 전역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구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보. 구보란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구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단어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군대를 전역한 지 지금 한 20년 이제 20년 안 됐고 이제 18년? 18년에서 20년 된 것 같은데 20년 돼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갑자기 구보란 말이 안 떠올랐어요. 구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거리를 또 몸도 좀 뚱뚱해서 뛰기 힘들 것 같은데 뛰더라고요. 이렇게 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그 과이도 의회의장이 각각 군부 지지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사태가 심각한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과이도도 자신을 지지하는 그 군 장교들을 이제 좀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있고, 그 군 장교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마두로도 마찬가지로 자기 라인에 줄을 서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과이도 의장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중대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외교 인력 및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혹은 의회 자치에 대한 어떠한 폭력과 협박도 법치에 대한 중대한 공격을 상징하며 중대한 대응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그는 마두로의 보안 조직과 민병대에 대한 쿠바의 지원과 통제는 잘 알고 있다고 쿠바에도 이제 경고장을 날렸대요. 쿠바에도 경고장을 날렸고, 마두로 그 정부에 대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놓여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최후 통첩으로 뭘 얘기를 했냐면 빠른 시간 안에 8일 이내에 대선을 해라, 제대로 된 대선을 다시 해라, 마두로하고 이제 과이도하고 대선을 해서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뽑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시면 지금 마두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방법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자기 목숨을 좀 부지하려면 돈을 챙겨서 충분히 챙긴 이후에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을 하든지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제 자기를 이제 지지를 해줬던 그런 나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이제 8일 내 대선 계획 발표해라 유럽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일단 유럽 쪽하고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했어요. 마두로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8일 이내에 앞서 지난 26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은 마두로에게 8일 이내로 대선 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 대선 계획을요. 대선을 하라는 건 아니군요. 제가 봐서 8일 이내 너무 짧은 기간 같아서 8일 이내로 대선 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동시에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니들이 뭐 대선을 해서 제대로 된 대선을 해서 과이도랑 마두로 대통령 중에 국민들이 진짜 누구를 지지하는지 민주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이제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은 좀 첨예하게 지금, 그리고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라들과 그리고 또 과이도 임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갈려 있는데, 이 갈려 있는 나라들을 딱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지지하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라들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이란, 터키 이렇게 있습니다. 이란, 터키, 그리고 뭐 멕시코도 껴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두로를 지지하지 않고 과이도를 지지하는 나라는 이제 친미 국가들이죠. 친미 국가들, 유럽연합하고 이제 친미 국가들은 당연히 뭐 우리나라도 아마 물어보면 당연히 과이도 지지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베네수엘라를 지지하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굉장히 다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환율 자체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고 물가 상승률도 뭐 최근에 막 4-5배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압력을 계속 넣고 있고 결국에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그런 대통령을 다 앉히려고 할 것이고, 그런 대통령을 앉힌 이후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이런 국제 경제 부분, 뭐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나온 얘기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써주시고, 의견, 그리고 같이 정보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